안녕하십니까. 한 젓가락 하고 오늘 얘기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반응이 괜찮으면은 두 번째 영상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얘기할 건 많아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나름 민감한 얘기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허브 모터에서 미드 모터 전기 자전거로 바꾼 뭐 그 과정에서 파스, 뭐 스로틀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오늘은 그거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기 자전거 사시면은 시속 25km 리밋 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시속 25km 리밋 해제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전기자전거 이 시속 25km 리밋 해제에 대해서 한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이 시속 25km 리밋 해제를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작년에 구매했던 직구 자전거는 좀 번외로 두고, 그거는 뭐 다 해당이 안 되니까 보험의 혜택도 못 받고요. 직구니까 인증을 못 받은 전기 자전거다 보니까 걔는 빼고, 여러분들 중에 직구 자전거보다는 그래도 인증된 자전거, 뭐 그게 인증된 파스 자전거든 인증된 스로틀 파스 자전거든 그런 인증 자전거를 구매하신 분들, 이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직구 자전거는 얘기해봤자 법적인 그런 혜택을 못 받죠. 어차피 직구 자전거는 인증 못 받은 자전거라. 오늘 얘기할 거는 어쨌든 조건이 그겁니다. 전기 자전거 25km 리밋 해제인데 이 약간 인증받은 자전거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이 리밋 해제를 왜 할까? 왜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왜 타시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속도의 우월감이라고 할까요? 약간 다른 사람을 제쳤을 때 약간 그런 느낌? 또는 약간 속도의 해방감? 사실 그런 걸 더 잘 느낄 수 있는 도로가 자전거 도로죠. 제가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잘 모르겠고 2022년하고 2021년 기준으로는 작년에 한강 자전거 도로, 뭐 아니면 양평 자전거 도로에서 심심찮게 봤습니다. 리미트 풀었다는 게 딱 느껴져요. 왜냐면 내가 속도 25, 30으로 달리고 있는데, 제가 그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피지컬이 딸리지 않거든요. 뭐 부산 국토중주 가보고 여수 국토중주 가봤던 사람으로서 저도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는 피지컬이 그때 당시에 밀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로드 자전거로 속도 25, 30 정도를 내고 있는데 저를 아주 그냥 쉽게 제치더라고요. 작은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로 제치시더라고. 딱 보니까 전기 자전거야. 그런 것 같아요. 속도의 약간 해방감, 우월감. 이 자전거를 타면 그런 걸 자주 느끼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좀 죄송스럽지만은, 내가 이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 그럼 제쳐야 돼. 그 제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느끼진 않아요. 그 제쳤을 때 막 우월감까지는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사람 속도에 맞춰서 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막 그렇다고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15, 20으로 달리고 있는데 제쳐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제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너 있게. 매너 있게. 얘기가 좀 서문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는 왜 굳이 자전거 도로에서까지 시속 25km 리밋이 걸려 있는 거를 해체해가지고 타시려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한강 자전거 도로나 이런 데에서 리밋 해체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반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반칙.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비유를 해볼게요. 내가 월세 한 2, 300만 원 내고 점포를 내고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점포 앞에 약간 자릿세도 안 낸 포장마차가 돈을 벌고 계시네. 근데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 있어. 나는 법대로 낼 거 다 내고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낼 거 다 안 내고 하는데도 저렇게 잘 되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닐까? 리미트 제를 하신 분들은 자전거 도로 말고 그 도로에서만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증된 자전거를 왜 리미트 해제 하시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본인 스스로 철새를 달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 말을 듣고도 만약에 나는 그래도 리밋 해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밋 해제 하시면은 이 정도는 알고 리밋 해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밋 해제를 하시면은 첫 번째 단점 얘기하는 겁니다. 내구성이죠. 내구성. 그 속도 40, 50으로 달리시다 보면은 아마 자전거에 자질구레한 문제가 더 크게 오실 겁니다. 뭐 볼트가 풀린다든지. 생각보다 전기 자전거 인증받으신 그 자전거 40, 50으로 달리시면요 조금 그런 문제들이 좀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 내구성
내구성 문제 같은 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승차감. 25, 20 정도로 타시다가 40, 50으로 타시면은 승차감이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어요.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자전거 중에 미니벨로 그 리밋 해체를 하시면은 아마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 느낌이. 그리고 세 번째가 브레이크 문제죠. 브레이크 문제. 제동력 문제. 속도가 빠른 만큼 앞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바로 멈춰지지 않는다. 속도 40, 50 기준으로. 근데 보통 속도 20, 25 기준이면요. 앞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 그러면은 그래도 멈출 수 있긴 해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멈추는 게 가능하긴 할 거예요. 근데 40, 50이면은 제가 볼 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힘들어. 안돼. 다섯 번째는 내구성하고 연결되는 문제, 수리 문제입니다. 수리 문제. 리미트 해체하시면요, 그 아마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정식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론 수리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인증받은 자전거 파시는 분이 리미트 해체를 추천하는 대리점 사장님이 계시다?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여섯 번째가 이제부터 크죠? 사실 불법이죠, 불법.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험이에요, 보험. 어느 쪽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못 들어요. PM보험도 못 들 거고, 당연히 자전거에 속하지도 않은 자전거 보험도 못 들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로 판매를 못 할 겁니다. 만약에 파셨는데 이게 만약에 리밋 해체한, 만약에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나라로 리밋 해체한 거 파셨는데 그 구매하신 분이 리밋 해체인 거 모르시고 타시다가 아셨어. 그럼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 환불 아니면 신고 대상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밋 해체하신 거는 그냥 그거 법적인 거 각오하고 파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인증받은 자전거를 해체를 한다는 거는 보험 혜택도 못 받지, 불법이지.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 애초에 전기 자전거 안전 요건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법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어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리밋 해제고, 그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보험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보험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자동보험을 들어줍니다. 네, 자동보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자전거 보험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역마다 자전거 보험에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속하잖아요. 자동 가입이 될 거예요. 이거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전거에 속하는 자전거를 타셔. 여러분들 지역에서 자전거 보험을 지원을 해줘. 근데 여러분들 가입 절차가 따로 필요 없이 자동 보험 가입이 되는 거야. 이거는 검색해보시면 거의 많은 지역에서 많이 해주세요. 이거는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리밋 해제하면은 이제 이런 혜택 아예 받지 못하죠. 아예 받지 못하는 거고,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리밋 해제 하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런 거예요. 차선책을 좀 얘기 드리자면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리밋 해제 하셔가지고 타실 거면은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그냥 도로에서만 타시고, 나는 근데 리밋 해제가 좀, 제 말 들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약간 무섭죠. 이 전기 자전거라는 게 전기의 힘만이 아닌 사람과 전기의 힘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속 25km가 넘어가면은 전기가 작동을 하면 안 돼. 그게 조건이고, 이거 전체 무게가 30kg이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시속 25km 이상을 이제 리밋을 해체하시게 되면은 보험의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다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알고도 만약에 리밋 해체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보험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다하시고 하신다면은 사실 할 말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밋 해체를 해서라도 난 타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도로에서만 타시고요. 그냥 자전거 도로로 오지 마세요. 아니, 리밋 해제 하신 분한테 오히려 리밋 해제 하신 분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야. 리밋 해제 하고 자전거도 달리다가 사람이나 아니면 뭐 다른 자전거들하고 사고가 났어. 그럼 그때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건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보험도 안 될 거고. 진짜 덤탱이 다 씌우는 거예요, 진짜로. 본인이 그거 다 처리하셔야 돼. 그러면서까지 리밋 해제를 왜? 아니면은 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 제가 알기로는 엑스라이더라는 자전거 업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파는 그 자전거들은 아마 그 정동 보험 플랜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월 비용이 아마 13,000원 정도 될 텐데, 걔네는 속도 제한 규정 없이 그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다만 아마 엑스라이더도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는 모델들은 아마 25km 제한이 걸려 있을 겁니다. 모델이라고 해서 자전거 도로에서 특별히 40km, 50km 봐준다, 그거는 저는
글쎄요. 아마 제가 알기론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런 업체라도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는 것만큼은 아마 제한을 걸지 않을까 싶네요. 리미트 해체하실 거면은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대신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그리고 보험의 혜택 하나도 못 받고, 앞으로는 이런 2021년까지만 해도 리미트 해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좀 약간 스탠스가 굳이 리미트 해제를 해야 되나? 그리고 올해는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내가 너무 불리해지잖아. 왜 내가 그렇게 불혜택을 받으면서까지 왜 리미트 해체를 해야 되지?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굳이? 아, 그리고 인증된 자전거를 굳이 리미트 해체 하셔가지고 그 혜택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런 거를 만약에 대리점에서 막 리미트 해체 하시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은 걸으십시오. 인증된 자전거를 업체 사장님이 리미트 해체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나는 그거는 좀 되게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파는 인증된 자전거를 리미트 해체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거는 되게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왜 자기 소비자한테 왜 그런 걸 추천하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잠깐 얘기했던 거 있죠. 그 팩 라이딩. 팩 라이딩이 뭐냐면은 약간 줄지어서 이렇게 라이딩 하는 거를 팩 라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팩 라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약속은 안 할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얘기할 것들이 많아. 가을 라이딩 주의점도 있고 할 게 많아서 또 이렇게 새벽에 또 나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 몇 시야? 지금 시간 새벽 5시입니다. 리미트 해제 하지 마세요. 아, 뭐 왜요? 하지 마세요. 리미트 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리미트 해제를 하시는 분들의 좀 변명 중에 뭐냐면은 나 나이가 있는데 젊은 애들 이기긴 힘들어서 리미트 해제해서 막 속도를 냈다니 뭐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나이하고 성별하고 그게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내가 이래서 속도 리밋을 풀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속도 리밋을 풀었다.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변명이에요. 변명. 자기가 이렇게 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합리화에 불과해요. 본인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그냥 그런 거를 약간 뭐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너도 속도 리밋 해체해라,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은 누가 봐도 리밋 해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리밋 해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인증된 자전거 타시면서 보험의 혜택도 다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전거 타시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탄다 한들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밋 해체는 하지 마십시오. 제 마지막 생각입니다. 네, 하지 마십시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나는 좀 속도가 높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싶다 하시면은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타시고 보험을 드시던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속도가 막 40, 50 나와도 전동 보험 플랜을 들어줄 수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제품을 사면 들어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사시던지, 그 두 가지 중에도 하기 싫다 하시면은 그냥 25km 이하의 전기 자전거를 그냥 타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최선이에요. 굳이 법에서 벗어난 길을 가지 마십시오.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아시겠죠?